자, 여러분들 이제는 에너지, 일과 에너지고요. 요거는 총 3개로 분리되어 있고 오늘 일단 하나 먼저 하고 나머지 하나는 숙제로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풀고 그다음 주에 또 하나 더 풀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낼게요. 요거 에너지까지 해서 그다음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전기로 가겠네. 자, 1번. 다음 중 일과 에너지에 대한 녹화 잘 들어가고 있나요?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맞죠? 자, 2번. 에너지의 단위는 E라고 똑같은 J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Joule를 사용한다. 맞아요? 물체에 일을 해주면 일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그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한다. 물체가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에너지는 작아진다. 일과 에너지는 전환할 수 있다가 돼야 되니까 5번이 잘못됐죠? 여지껏 그 얘기 내 했는데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글의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은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물체가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한다. 자, 3번. 20줄의 에너지를 가는 물체가 3줄의 일을 다른 물체에 일을 했대요. 3줄만큼. 그리고 다시 5줄의 일을 받았대요. 그럼 이 물체는 결국은 20줄에서 몇 줄을 사용하고 20줄에서 3줄을 사용하고 대신 얼마를 5줄을 얻었으니 그럼 결국은 얼마죠? 22줄인가요? 자, 그 다음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예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기준면은 항상 지면이다? 아니죠. 기준면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죠. 하지만 기준은 바꾸시면 안 돼요. 한번 정했으면. 그럼 1번 틀렸어요. 2번. 기준면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항상 0이다? 기준면이니까 당연히 위치 에너지는 0이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물체가 가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상관이 있죠. 4번. 기준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지면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인데? 기준면이 왜 바뀌어? 기준면은 기준면이지. 5번.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량은 기준면에 관계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5번. 자, 지면에서 20m 높이에서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래요.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 20m 높이에서 질량이 몇 킬로그램짜리 물체? 3kg짜리 물체가 가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10m 지점에서 몇 킬로그램짜리? 1kg짜리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의 몇 배입니까? 자, 위치 에너지는 그럼 먼저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해볼까요? A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M 몇 킬로? 3. 중력과 속도 얼마? 9.8 곱하기 높이 몇 미터? 20m가 되는 거고요. B는 질량 1kg짜리가 곱하기 9.8에다가 곱하기 몇 미터? 10m죠. 그럼 여기서 이미 몇 배? 2배. 이거는 됐고 여기서 몇 배? 3배. 그러니까 A가 B의 몇 배? 6배가 되면 되겠죠. 자,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일정한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높이에 따라 측정하였다. 자,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줄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답이 가능한 게 뭐밖에 없어요? 지금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데 일단 1번은 안 되죠. 2번은 위치 에너지가 주네요. 높이가 줄었는데 안 되고 3번은 증가, 4번도 증가, 5번에는 변화가 없죠. 그럼 3번 아니면 4번인데 높이가 2배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도 몇 배 증가하죠? 2배. 3배 증가하면 몇 배? 3배. 비례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죠? 4번 되시겠습니다. 자, 질량이 20kg인 영호가 영호 20kg밖에 안 돼. 심각해요. 얘는 저체중. 굉장한 저체중 아니면은 영유아인가요? 그게 아니라 팔이 짧았거나 내가 2학년 때
몸무게였어요. 다행인 건 2학년 때 몸무게에서 추가된 게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쭉 그 추세로 추가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 다음에 영호가 수면으로부터 높이 10m인 다이빙대에 서 있대요. 얘가 또 10m. 자살하는 것 같아요. 영호가 수면에 대한 중력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자, 지면에 대해서 몇 미터 위에 있대? 10m 위에 있대. 몇 킬로그램짜리가? 20킬로그램짜리가. 그러면 얼마야? 중력 위치 에너지는 질량차 조용 20kg 곱하기 9.8 곱하기 10m인가요? 네. 그럼 얼마야? 3960 아니에요? 1960 줄인가요? 와, 그럼 답은 4번이네요. 자, 넘어가죠. 자, 몸무게가 600N인 사람이 지면으로부터 50m 높이의 언덕에 올라가는데 필요한 일은 위치 에너지 증가죠? 그럼 600 곱하기 50이면 얼마죠? 3만인가요? 네, 답은 3번이네요. 와. 자, 9번. 다음 그림과 같이 무게가 10N인 물체가 각각 베란다와 옥상에 있을 때 높이 기준에 따른 중력 위치 에너지 계산은 바른 거. 자, 첫 번째 기준면이 베란다래요. 근데 물체는 옥상에 있대요. 몇 미터 위에 있는 거죠? 2미터 위에 있는 거죠? 그럼 10 곱하기 2가 되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옥상이고 옥상이면은 10 곱하기 0이죠, 이때는. 옥상에서 지면이면은 10 곱하기 5가 돼야 되고요. 베란다에서 베란다면 10 곱하기 0이 돼야 되고요. 베란다에서 지면이면은 거꾸로 마이너스 3m죠. 그래서 10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9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기준면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운동 마이너스예요. 에너지가 커지는군요. 그러면. 응? 됐을까? 음.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해봐. 돈이 0원 있었는데 10만 원을 썼어. 마이너스 성적이다. 마이너스 10만 원이 있는 거죠. 빚진 거 아니야? 응. 대출? 자, 10번. 아니 주식 답이 뭐예요? 1번. 자, 10번. 자, 다음 그림 가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측정한 장치이고 나는 질량이 서로 다른 A에서 D 네 물체의 추의 낙하 높이와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겁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자,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고요. A, B, C가 있는데 지금 하나만 생각하세요. 우리 그래프를 볼 때 여기가 높이예요. 높이고 여기가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예요. 그리고 그래프가 A, B, C, D가 있을 거예요. 기준을 정하세요. 우리 높이가 추가 떨어지는 높이가 같을 때로 가정할게요. 이렇게 자르세요. 자, 그러면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가 제일 큰 게 누구죠? A죠. 그만큼 A가 같은 높이에서 무슨 에너지가 더 커야 돼요? 위치 에너지가 그만큼 더 컸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질량은 누가 제일 커야 돼요? A가 제일 커야 돼요. 질량이 가장 큰 추를 떨어뜨린 경우는 A. 이렇게 보시던지 아니면 같은 거리만큼을 밀어 제끼는데 필요한 높이가 제일 적은 걸 보시던지. 그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이때는. 자, 11번. 자, 이제 하다 별 말뚝을 희한한 방법으로 받고 있네요. 그쵸? 자, 그림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웅이는 지면에 말뚝을 받기 위해 무게가 20N인 추에 연결된 줄을 일정한 속력으로 1.2m를 잡아 당겼대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추가 올라갈 때 여기 도르래가 있는데 웅직 도르래라는 거와 고정 도르래라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도르래 얘기 좀 잠깐 할게요. 도르래. 자, 저게 빙글빙글 돌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도르래는요, 첫 번째 고정 도르래. 여기 도르래가 있는데 얘는 회전은 해요. 도르래니까 당연히. 대신 위아래로 움직이진 않아요. 저 고정된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게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물체를, 매달려 있는 물체를 실로 쭉 줄로 연결해서 1m 잡아 당기잖아요. 그럼 이 물체는 몇 미터 올라가냐? 정확히 얘도 1m 올라가요.
이걸 고정도르래라 그래요. 고정도르래는 물체를 당긴 만큼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건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밑에서 잡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내가 잡고 내리는 게 물체는 올라가죠. 이때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용도로만 사용이 돼요. 자, 그런데 웅직도르래는 뭐냐면 움직이는 돌을.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맞춰 있고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 놓을 건데 내가 여기 있는 줄을 잡아 당기는데 줄을 2m 잡아 당기잖아요. 그럼 여기도 잡아 당기게 이쪽 줄까지 이렇게 쭉 같은 줄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얘도 같이 올라가요. 위로. 이걸 웅직도르래라 그래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2m 잡아 당기면 얘는 1m만 올라가요. 절반이에요. 딱 정확하게 절반만 올라가요. 4m 하면 대신 장점은 하나 있어요. 내가 10N으로 물체를 잡아 끌잖아요. 그럼 물체는 20N이라는 힘으로 잡아 끌어올려져요. 대신 힘을 적게 들일 수가 있어요. 힘은 적게 들이는 대신에 내가 한 일은 10N으로 몇 미터 잡아 끈 거죠? 2m니까 20줄의 일을 해줬죠. 물체는 20N의 힘으로 1m 올라갔으니까 역시 20줄의 일을 받은 꼴이 되니까 한 일과 받은 일은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대신 힘은 적게 들은 대신에 뭐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동거리가 그만큼 늘어나야 돼요. 힘을 적게 쓰는 대신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는 힘을 좀 적게 들일 수는 있어도 결국은 한 일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은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추가 올라간 높이는 1.2m가 아니라 그거의 절반인 0.6m가 올라갈 거고요. 웅이가 작용한 힘의 크기는 20N의 힘이 아니라 10N의 힘이죠. 지금 20N이 추가 20N이니까 나는 절반의 힘으로 10N의 힘으로 1.2m 잡아 끌었으니까 얼마? 12줄의 일을 했어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에 12줄로 바꾸셔야 되고요. 4번. 웅이가 추를 놓았을 때 말뚝은 50cm 박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잠시 대기. 5번. 중력에 의한 추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12줄이 되겠죠. 그럼 계산 하나만 하면 답은 4번인가 보네요. 네. 4번에서는 뭐라 했냐? 마찰력은 24N이고 말뚝과 지면선이 24N이고 그럼 24N으로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4N 곱하기 지금 뭐죠? 그 말뚝이 이동한 거리를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x만큼 박힌 거와 같아야 돼요. 몇 줄이? 10. 지금 내가 12줄만큼 에너지를 줬으니까 12줄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말뚝은 딱 절반 2분의 1m죠? 2분의 1m니까 거기 센티미터로 나왔으니까 몇 센치? 100cm의 절반이니까 50cm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자, 12번. 다음 그래프는 두 물체 A와 B의 높이에 따른 중력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는 건데 자, 높이가 같을 때 위치 에너지가 A가 몇 배 더 크죠? 2배 더 큰 걸로 봐서는 A가 질량이 몇 배 더 크다? 2배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B의 질량은 A의 질량의 몇 배? 2분의 1배. 이거 조심하세요. 2배다. 그리고 2배라고 골랐는데 거기 2분의 1배 됐을 때는 항상 뭐가 뭐의 몇 배냐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뒤집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 게 진짜 다 계산도 다 해놓고 시간도 투자해서 다 했는데 뭐분의 뭔지만 헷갈린 거죠. 근데 이런 경우 틀리면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그거를 인정받는다. 그 중간에 뭐랄까 공로를 인정받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세상은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이거 다음 뭐예요? 응? 2분의 1m. 2분의 1배. 네. B가 A의 1분의 B의 질량은 A의 질량의 절반. 아까부터 2분의 1배라니까. 조심하라니까. 그래서. 자, 13번. 그러니까.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추의 질량과 높이를 다르게 하여 추를 낙하시켜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를 조사한다. 이 실험에서 그 관계가 다른 하나는 추의 질량과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 추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도 늘어난다. 맞죠? 추의 높이와 나무 토막 이동거리 관계 있습니다. 맞아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나무 토막에 박힌 이동거리 관계 있죠. 당연히. 나무 토막의 마찰력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쵸? 나무 토막이 여기서 마찰력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문제 푼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추의 중력의 위치 에너지와 추의 높이 당연히 관계 있죠. 자, 14번 질량이 100kg인 자동차가 36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안타깝게도 100kg이고요. 고치셔야 되죠, 이거. 그 다음에 36km/h 이것도 고쳐야 돼요. 자, 얘부터 고쳐볼게요. 얘는 100에다 공 몇 개 더 붙여야 돼요? 3개 더 붙여. 아니, 킬로그램이니까 상관없구나. 질량은 킬로그램이니까. 얘는 100kg 그대로 쓰면 되고요. 얘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36km인데 아워니까 이거를 곱하기 1시간은 몇 분? 60분. 다시 곱하기 1분은 몇 분? 몇 초? 60초. 그 다음에 1km는 몇 미터? 1000m. 그래서 나눠보면은 60 곱하기 60초. 그 다음에 36 곱하기 1000m. 공 2개, 66, 36. 이렇게 되나요? 그거 얼마죠? 10m/s가 되겠네요. 얘를 좀 바꾸셔야 되겠죠? 이때 자동차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100 곱하기 그다음에 속력이 몇이죠? 10이니까 10의 제곱이니까 100인가요? 그러면 얼마죠? 5 이거 나누면 얼마예요? 50인가요? 50에다가 공 2개 더 붙이면 줄이죠. 5000줄이 되겠죠? 코가 간질간질하냐? 5,000줄. 미터 퍼스트로 꼭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속력은 단위가 기본 단위가 미터/s예요.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고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저를 그렸는데 맞습니다. 어디 볼까? 시간이 뭐 그러니까 몰라요. 그렇게 모아놓고 중단도 널 욕했어. 잠깐만. 나름 매력 있는데? 나름 매력 있어. 쌤 잘 그렸어. 이거 제거 아니고. 야, 이만하면 괜찮은데? 자, 그 다음에 15번. 자, 그만. 야, 자, 15번. 질량이 3000kg인 트럭이 30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질량이 1000kg인 승용차가 90km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운동 에너지. 자,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시고요. 비율만 따지세요. 몇 배냐고만 지금 보기에서 몇 배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표기만 할게요. 질량이 몇 킬로그램? 3000kg짜리가 몇 미터/s? 30km/h고 그 다음에 승용차는 1000kg 곱하기 얘는 90km/h예요. 일단 첫 번째 얘가 몇 배? 3대 1이죠. 여기가 몇 배? 1대 3이네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트럭과 승용차 운동 에너지는 그럼 이거를 질량을 얘를 1로 놓을게요. 얘를 아예 3으로 놓고 얘를 1로 놓으세요. 얘를 1로 놓고 얘를 3으로 놓으면 되죠? 그럼 트럭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의 제곱이 되면 되고 승용차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 잠깐 3, 9, 잠깐만 이거 30 맞죠? 1 곱하기 아니 30, 3, 9구나. 3, 3은 9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대 몇이죠? 3이네요. 운동 에너지는 3배 더 크네요. 진짜 단거리다. 자, 그러면은 트럭의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승용차의 운동 에너지가 트럭의 운동 에너지의 3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좋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하지 마시고 몇 배냐라고 물어봤으면 몇 배냐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쳐다가 틀렸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자 16번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이 2배로 됐다. 근데 속력의 제곱이죠. 운동 에너지는. 그럼 운동 에너지는 몇 배? 4배. 자, 17번. 자, 질량이 100g. 자, 고치셔야 되죠. 몇 킬로그램? 0.1kg으로 바꾸세요. 자, 0.1kg짜리가 4m/s에서 6m/s가 됐대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4m/s로 가던 애가 6m/s가 되면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1의 질량의 제곱을 딸 때 66에 36 마이너스 44 16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곱에서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 차이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운동 에너지하고 여기 운동 에너지 차이 계산하실 때 제곱이에요, 여러분들. 그 제곱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것따로 빼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아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얼마나 줄까 했습니까? 그럼 이거 얼마죠? 20. 20인가요? 그럼 10인가요? 그럼 1인가요? 또 틀렸다. 아나 1번이라고 했어. 나 4번이라고 했어. 자, 18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 2kg짜리 물체 일정한 힘의 크기를 작용하여 2m 잡아 끌어떼어 힘 곱하기 2한 개 이 물체의 힘이 한 1이죠? 자, 그러면 힘이 한 1. 먼저 힘이 1을 했을 거 아니야. 힘 2한 1. 힘이 한 1은 F 곱하기 몇 미터? 2m고 이게 물체에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로.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4, 16이니까는 그러면 F가 몇 뉴턴? 8뉴턴. 그래서 답은 8뉴턴. 자, 19번. 19번 모르겠어요. 자, 다음 그림은 자동차의 제동거리와 속력과의 관계를 나타낸 거래요. 자, 속력하고 제동거리하고는요, 우리 브레이크가 마찰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힘 곱하기 마찰력, 브레이크의 마찰력이에요. 곱하기 X, 이게 제동거리가 되겠죠. 얘는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니까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인데 자동차가 속력을 늘린다고 해서 질량은 다 똑같죠, 어차피. 그럼 지금 얘도 안 바뀌고 얘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결국 제동거리는 뭐에 비례하는 거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속력이 2배 늘어나면 제동거리는 몇 배? 4배가 더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자동차가 120km/h로 속력을 달린다면 이때 제동거리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40km/h 보세요. 문제 40짜리 보세요. 40km/h로 갔을 때 제동거리가 몇 미터죠? 8m죠, 지금. 지금 제동거리하고 속력하고는 제곱으로 관계 있어요. 자, 근데 120km면은 몇 배죠? 120km/h면 3배죠. 그럼 제동거리는 몇 배가 필요해요? 9배. 그치, 제곱이니까. 곱하기 8 곱하기 9 해갖고 8, 9, 72m 하시면 되겠죠. 그냥 80m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거 54m.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페이지. 아직 못 아직 못 풀었어요? 풉시다. 저랑 같이 하죠, 그냥. 어? 이거 다 풀면요? 그러면 우리 다 풀고 할까요? 그러죠 뭐.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다 풀면 갈게요. 못 가나 그럼? 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저희만 풀면 돼요? 다 맞아야 돼요. 자,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풀어서 맞출 때까지 기다리는 게 빠를까요? 제가 같이 푸는 게 빠를까요? 같이 푸는 거. 그게 더 빠르겠죠? 아니. 글쎄요. 글쎄요, 둘다 모르겠어요. 다 맞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 어때요? 좋아. 그럼 다 맞춘 사람 먼저 가는 걸로 할까요? 좋아. 좋아. 그래요. 대신 100% 서술형 객관적 아니요. 쌤이랑 같이. 그래. 자, 20번. 자, 다음 중 운동 에너지와 질량 및 속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자, 먼저 속력이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2번 되죠. 네. 왜냐하면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근데 속력이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는 제곱으로 증가하죠. 근데 여기서는 답이 그럼 뭐밖에 없어요? 2번. 일단 처음부터 틀려버렸어. 근데 만약에 3번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3번은요. 3번은 다 좋은데 여기다 속력이고 운동 에너지였으면은 이렇게 그림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제곱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제곱이니까. 자, 21번. 다음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책상 위에서 수레의 질량과 속력을 달리하여 자에 충돌시켰대요. 굳이 왜? 그니까요. 그치.
자, 그러면요. 수레의 질량, 그 다음에 속력, 자의 이동거리 나와 있네요. 자, 수레의 질량에 따른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속력이 일정한 걸 해야 되겠죠? 질량만 다른 거니까는 A, B를 하든지 C, D를 하든지 해야 돼요. A, B와 C, D. 그러면은 1, 2, 5번 빼고 3, 4번 지워. 가능한 걸 따지는 거니까 3, 4번 지워요. 자, 속력과 운동 에너지가 질량이 같아야 되고 속력만 달라야 되니까는 A, C를 해야 되겠죠. 1번. A, C가 되는 거 AC 1번밖에 없네요. 자, 22번. 응? 왜? 내는데. 한 번만 더 내면 나 수업 더 하려고. 와우. 여러분들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수업 시간에 편하게 하는 것도 좋고 다 좋거든요. 그래서 부탁이 뭐냐면 첫 번째 늘 얘기하지만 외우지 마시고 알았죠? 외우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외우고 났더니 이런 말을 하죠. 까먹었어요. 아 맞다. 어떻게 푸는지를 몰라요. 근데 내가 언제 문제 읽어보라 그랬지. 그죠? 문제부터 봐 좀. 그치? 그래서 문제부터 좀 보고 외운 게 없으면 당연히 까먹을 것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부터 보시고 푸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아직까지는 이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문제 읽고 그리고 문제 좀 제대로 좀 읽고 풀어. 나중에 문제보다 아 맞다 AMD. 이것 좀 하지 말고 알았지? 네. 아 맞다가 얼마나 무서운데 이건 버릇되면은 수능 날까지 가요. 아시겠죠? 자 22번 다음 그림은 수평면에서 수레를 운동시켜 정지하고 있는 나무 토막에 충돌하는 실험이네요. 네. 수레 아프겠다, 그지? 네. 자,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 거. 자, 수레의 질량 비례합니다. 네.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네. 나무 토막의 마찰력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야겠죠.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바뀌면 이 문제 못 해요. 그 다음에 수레 운동 에너지 비례해야 되고요. 질량 곱하기 수레의 속력의 제곱. 이건 뭐 거의 뭐 대좋네요. 자, 23번. 자, 수평면에 놓여 있는 질량이 10kg인 수레를 20N의 힘으로 4m 끌었대요. 그럼 결국 힘이 일을 했죠. 힘이 일한 만큼 물체에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면 돼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건데 다만 조심할 거는 처음 속력이 있냐 없냐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몇 뉴턴의 힘으로? 20뉴턴의 힘으로 몇 미터? 4m. 그럼 얼마? 80줄의 일을 해준 거네요. 이만큼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0이었으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의 질량 얼마? 질량이 10 곱하기 속력 V 제곱. 그럼 얼마예요? 4예요? 네, 4예요. 4예요. 그렇네요. V는 4예요. 4m per second. 4m per second겠네요. 잘했어요.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2번. 자, 24번 볼링이네요. 볼링 좀 치나요? 네. 볼링. 멀리 태어나서 해본 적 없어요. 저 셰프 같이 갔었어요. 쳐본 적이 없어요. 그 아. 이응리을 리을티와 저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 이응리 이은.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는 볼링 국가대표가 있어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8kg인 볼링공 A는 5m/s의 속력으로 질량이 4kg 볼링공은 10m/s. 이것도 계산해라. 비율로 할 거다. 2번. 자, 그럼 우리 따져볼게요. 비율로만 할게요. 질량이 8kg짜리가 있고 얘는 5m/s로 가는 거고 얘는 4kg짜리인 거고 속력이 10m/s 제곱 10m/s니까 비율로 하면은 2대 1인가요? 네. 네. 1대 2인가요? 네.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에 제곱한 거랑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에 제곱한 거니까는 2대 4니까 몇 대면? 1대 2가 돼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하 1의 양은 운동 에너지가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나는 계산해도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계산 더 빨라요. 계산해도 되는데 세상에는요 왜 도구를 사용하죠? 진행이 있으니까요. 편하라고. 근데 진행이 있으니까요.
굳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뭐하러 그치? 굳이 그치? 응. 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5번. 1번이요. 자, 다음 중, 자, 그러고 보니까 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트가 나와요, 지금. 응? 잠깐만. 마트가 나와요. 줄이잖아요, 이거. 그러게.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다음에 보면은 일과 에너지 해갖고 25문제씩 2번 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맨 뒤에 거 말고 그 가운데 거. 가운데 25문제는 여러분들 숙제예요. 네. 아시겠죠? 네. 일단 첫 번째, 네. 숙제 검사 할 거예요. 네. 네. 다음 주에 숙제 검사 할 거고요. 네. 숙제 검사에서 숙제 안 해오면 죽여요. 분노할 거예요. 네. 자, 아직 안 끝났어. 25번 가야지. 일로 아, 와. 1번. 아니야, 몰라. 아니, 자, 25번. 다음 중 일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아니는 줄을 사용한다가 돼야 되겠죠? 야, 나머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 아, 아니에요. 왜? 확실히 제가 다 봤어요, 방금. 아, 시간 남았어. 일찍 보여주신다면. 아니, 네가 먼저 일찍 보여주면 몰라요. 쌤이. 역시. 먼저 가자, 우리 다은이. 우리 먼저 가고. 야, 너 뭐야? 그치. 너도 이따 들어가고. 감사합니다. 응. 뭐야? 죄송합니다. 넌 또 뭐야? 너 다른 걸. 난 아직 저희 프리트 어디 가셨어요? 야, 근데 순애중은 항상 느끼는 건데 교복 색깔이 항상 어때? 이게 제일 나았던 근데 저희 색깔이에요. 그 겨울 체육복 진짜 아니에요. 야, 그래도 얘네들은 이게 은근히 멀리서 보면 예뻐. 이거 근데 멀리서 보면 아니야.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얘네들이 다 같이 나올 때 보면 안 돼. 무서워요. 한 명만 있어야 돼. 징그러워. 아니 맨날 다색고구마. 자, 그래서 25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자, 뒤에 풀어 올 거죠? 네. 자, 잠깐만. 자기 숙제 안 해올 거 미리. 안 해올 거다. 있겠어요. 약속했어? 네. 약속했어? 네. 오케이, 문제 좀 풀어 오시고.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